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상승은 결국 단기적으로 이 패턴의 상단, 이 96K에서는 97K쯤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상승이 종료가 되고 결국에는 이 패턴을 하락이다라는 그림. 그래서 최소 저는 한 90K 정도는 다시 한번 하락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제 현재 관점이고요. 반갑습니다, 차트신이고요. 우선 최근 관점들은 좀 잘 맞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상승 채널 상단에서의 하락 관점, 그리고 이탈 후에 100K까지의 리테스트 반등, 그리고 여기는 리테스트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넘지 못하고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제로 하락이 발생을 했고, 해당 구간이 이제 트럼프 취임식인데, 트럼프 취임식 때도 채널 상단의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는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하락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이 구간도 보면은 결국에는 하락 채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삼각 수렴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삼각 수렴 이후에는 삼각 수렴을 하락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이때가 이제 주봉 마감이 설 연휴이기 때문에 설 연휴 때 좀 하락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해당 구간에서의 반등, 그리고 여기는 채널 상단이기 때문에 그 다음 채널의 하단으로 가는 하락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는 전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최근 관점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삼각 수렴이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하락 이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숏포지션에 좀 들어갔었고, 실제로 하락 이탈을 했죠. 저는 여기서 한번 페이크 무빙을 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정석적으로 떨어져 버려서 좀 아쉬운 관점이 됐지만, 결국에는 이 삼각 수렴을 하락 이탈을 했고, 여기까지 하락을 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새벽이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건 테더 도미넌스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테더 도미넌스를 같이 보게 되면 어제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 이 구간까지 하락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매물대 상단 구간이죠. 실제로 여기서도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서 손절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매물대를 뚫어줬을 때 손절을 하는 게 훨씬 더 괜찮다. 여기는 비트코인이 최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하는 건 솔직히 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반등을 했죠. 그래서 이런 기준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기준점을 알고 있으면 뭐 비트코인이 반등 가능성이 높은 구간인지 아니면 뭐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인지 어느 정도 인지를 한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익비 면에서나 수익률 면에서는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잡는 방법부터 먼저 익히시고 나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최소 트레이딩을 할 거면 현재 비트코인이 어떤 상황인지 정도는 알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나는 이런 기준점 가지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에 보시면 제가 보는 기준점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매매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관점 시작하기 전에 아래에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정말 단기적인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시간봉에서 이렇게 수렴이 발생을 했지만 이 구간에서 결국에는 수렴을 하락 이탈을 했죠. 그럼 여기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롱 포지션을 전부 마무리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일본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지켜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4시간봉에서는 수렴을 하락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일봉에서는 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지지 구간을 지켜줬고, 그렇다는 것은 일봉 기준 이 지지 구간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발생을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은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계속해서 두드리다가 결국에는 이 패턴을 하락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상승은 결국 단기적으로 이 패턴의 상단, 이 96K에서는 97K쯤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상승이 종료가 되고 결국에는 이 패턴을 하락 이탈하는 그림. 그래서 최소 저는 한 90K 정도는 다시 한번 하락을 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제 현재 관점이고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테더 도미넌스도 같이 봐야 됩니다.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추세선은 안 뚫릴 가능성이 높다, 이 7년 동안 매번 이 추세선에 닿을 때마다 하락장이 왔었기 때문에 이 구간이 비트코인의 고점이 될 거다라고 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결국에는 이 추세선을 지켜주면서 더블 바텀 패턴의 오른쪽까지 형성이 됐고, 실제로는 현재는 뚫려버린 상태거든요. 그러면 더블 바텀 패턴이 컨펌이 된 거죠. 이 아래로 다시 내려올 가능성보다는 이 위로 뚫어버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 4.4% 구간과 4.65%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이거는 더블 바텀 패턴에 대한 리테스트 횡보 중인 거고, 저는 이 박스권을 결국에는 상승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 90K까지 급락을 했을 때 기억하시나요?
이때가 테도노미너스가 이쯤이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비트코인이 90K쯤이었고 저는 한 5.21% 구간까지 이쯤이 한 88K쯤이 될 텐데 이 구간까지는 비트코인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무리 최대로 반등을 한다라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100K를 넘는 상승은 이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선 더블 바텀 패턴이 이미 찍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신뢰도가 매우 높은 저항 구간이었지만 뚫렸기 때문에 여기는 신뢰도가 매우 높은 지지 구간이 됐고 저는 여기가 뚫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100K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오면 비트코인은 언제든 급락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부터는 테도도미넌스의 우상향 그리고 비트코인이 반등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 패턴을 하락 이탈을 하는지, 그리고 하락 이탈을 하게 되면 저는 채널의 하단에서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단기 상승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상승이 발생을 하면 여기가 한 97K쯤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숏 포지션을 들어갈 준비를 해보고 있고, 숏 포지션이 마무리가 되는 구간은 이 채널의 하단쯤이 될 것 같다. 이런 트레이딩 전략을 좀 확립을 해둔 상태고요. 저는 이 채널 그리고 디스텐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는 기준점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은 횡보장이에요. 횡보장. 상승장 하락장이 결정이 된 시기가 아니라 둘이 눈치를 보고 있는 횡보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횡보장에서는 사실 기준점이 없으면 정말 다양한 분석법이 있지만 제 기준에서, 제가 보는 기준에서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치면은 저도 어디가 반등 가능성이 높고 어디가 뭐 하락 가능성이 높은지 잘 모릅니다. 그쵸? 대체 어디서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 저도 이렇게 보면은 감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평행이 되고 있는 평행 채널이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고점과 저점이 평행이 되고 있는 평행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채널 상단은 저항 구간, 그래서 하락 가능성이 높은 자리, 그리고 이 채널의 하단은 지지 구간, 반등 가능성이 높은 자리, 이런 기준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점이 있으면 좀 더 현실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매매도 훨씬 더 편하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기준점이 없으면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버렸을 때 뭐 저항 구간에서 꼭대기에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물려있는데 이런 지지 구간에서 손절을 해버리거나, 이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런 고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하락장이 시작이 되어 버리면 또다시 4년을 버텨야 되고, 그 4년 안에 불장이 온다고 해도 비트코인을 제외하면 사실 물려있는 코인을 전부 구제해줄지도 잘 모르는 거잖아요. 제 구독자분들만큼은 지금은 정말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 대불장을 더 바라보더라도 반대 상황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꼭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물린 상태로 하락장이 시작이 되면 진짜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실제로 제가 이쯤에서 하락장 관점을 낼 때만 해도 욕을 정말 많이 먹었었는데, 실제로 하락이 발생을 했을 때 뭐 영상을 보고 피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댓글을 보면 저도 정말 뿌듯하기도 하고요. 영상을 찍을 맛도 나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경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기준점이 없다면 지금 차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디센딩 트라이앵글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락 채널을 그려 넣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기준점 잡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도 제가 기준점을 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이렇게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 암시형 패턴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하락 이탈을 하고, 그리고 채널의 하단으로 가는, 이렇게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